구독해 주시면 영상 만들 힘이 나요. 여러분께도 행운이 가득하길 바래요. 저는 오늘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를 경찰에 신고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서 땀이 났어요. 화면에는 112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민수 씨가 그렇게 아꼈던 친구인데. 제 이름은 이지은입니다. 올해 48이에요. 남편 박민수는 5년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46의 나이예요. 아침에 출근하려다 현관에서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부인,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아들 준호를 보는 순간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울 수 없었어요. 무너질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학창 시절부터 형제처럼 지낸 친구가 2명 있었습니다. 최진혁 씨와 강우석 씨. 셋이서 고등학교 때부터 삼총사였다고 들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분들과 가까워졌습니다. 명절이면 가족 모임을 했고 아이들 생일이면 함께 축하했어요. 우리 준호도 2분을 진짜 삼촌처럼 따랐죠. 그분들의 부인들과도 친했습니다. 최진혁 씨의 부인 혜진 언니는 따뜻한 분이었고 강우석 씨의 부인 수경 언니는 털털한 성격이었어요.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밤이면 혼자 침대에 누워 울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남편 혼자 벌어서 살던 우리 가정이었거든요. 갑자기 수입이 끊기니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막막했어요. 보험금으로 작은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커피 한 잔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손님들 앞에서 울기도 했죠. 사장님, 힘내세요. 단골 손님들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버텼어요. 준호를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으니까요. 그 힘든 시기에 최진혁 씨와 강우석 씨가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재수 씨,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찾아왔어요. 과일이며 반찬이며 양손 가득 들고 오곤 했죠. 준호야, 삼촌이 용돈 줄게. 준호에게도 항상 용돈을 쥐어주셨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챙겨주시니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정말 고마운 분들이야. 5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중학교 3학년이 됐고 카페도 어느 정도 안정됐어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슬픔도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은 외로웠어요. 침대에 누우면 옆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텅 빈 공간, 아무도 없는 어둠. 48세. 아직 젊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재혼을 생각하기엔 망설여졌어요. 친정 엄마는 자꾸 말했습니다. 지은아, 아직 젊은데 이렇게만 살 거야? 준호도 많이 컸잖아. 엄마, 저는 괜찮아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외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준호가 2박 3일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엄마,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 연락 자주 하고. 네. 엄마도 맛있는 거 먹고 푹 쉬어요. 준호를 배웅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어요. 혼자 먹으려니 뭘 해 먹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하니 최진혁 씨였어요. 재수 씨, 저예요. 아, 진혁 씨?
예고도 없이 혼자 찾아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은 강우석 씨와 함께 오거나 미리 연락을 했었거든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혼자 왔지? 무슨 일 있나?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최진혁 씨는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52세지만 관리를 잘해서 젊어 보였습니다. 재수 씨, 혼자 계실 것 같아서요. 저녁 같이 먹으려고 왔습니다. 아, 괜찮은데요? 일부러 안 오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준호도 없고 혼자 계시잖아요. 살짝 불편했어요. 단둘이 있다는 게. 하지만 일부러 찾아오셨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잖아요. 들어오세요. 식사 준비할게요. 감사합니다, 재수 씨. 저녁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찌개와 반찬들. 상을 마주하고 앉으니 왠지 어색했어요. 남편의 친구지만 단둘이 식사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요즘 카페는 잘 되시죠? 네, 덕분에 괜찮아요. 준호는 잘 크고 있고? 네, 공부하느라 바빠요. 형식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최진혁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재수 씨, 아직 젊으신데 새 출발 생각은 안 하세요? 수저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새 출발이요? 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준호도 많이 컸잖아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아니에요. 저는 준호만 있어도 행복해요. 최진혁 씨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뭔가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재수 씨, 아니, 지은 씨. 재수 씨가 아니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15년 전부터 지은 씨를 좋아했어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네. 처음 민수가 소개해줬을 때부터요. 첫눈에 반했어요. 최진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니까 마음을 숨겼죠. 하지만 민수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진혁 씨, 이러시면 곤란해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지금은 민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은 씨도 외롭잖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솔직히 설레기도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민수 씨 친구잖아. 혜진 언니도 있고. 솔직해지세요, 지은 씨. 싫지만은 않잖아요. 최진혁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나는 손을 빼지 못했습니다. 5년 동안 혼자였어요. 5년 동안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진혁 씨,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포개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입술. 부드러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입술이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최진혁 씨가 낮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으로 가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 이끌려 침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너무 외로웠어. 너무 그리웠어. 이런 감정이.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5년 만에 여자로 돌아왔어요. 최진혁 씨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아름다워요, 지은 씨. 그 말에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48세의 몸.
아이를 낳은 몸.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탐색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 남자의 숨결.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날 밤은 황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진혁 씨는 서둘러 떠났어요. 재수 씨, 먼저 가볼게요. 또 재수 씨였습니다. 어젯밤엔 지은 씨라고 불렀는데, 아, 네. 무뚝뚝한 인사와 함께 문을 나섰어요. 혼자 남은 침실에서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복잡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후회는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죄책감이 들었어요. 민수 씨한테도 혜진 언니한테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 최진혁 씨는 연락이 없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나는 핸드폰만 붙들고 있었어요. 혹시 연락이 올까봐.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진혁 씨, 저예요. 아, 재수 씨.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이 없으셔서. 아, 죄송해요. 제가 좀 바빴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요. 알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재수 씨. 짧은 통화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그냥 하룻밤이었나 보다. 너무 허무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15년 동안 좋아했다던 그 고백은 뭐였을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진혁 씨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그냥 잊어버리자. 없었던 일로 하자.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수 씨. 고개를 들었는데 강우석 씨였습니다. 아, 우석 씨.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하실래요? 뭔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네, 앉으세요. 강우석 씨가 카운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진혁이랑 술을 한잔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혁이가 말하더라고요. 재수 씨랑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입을 틀어막았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친구한테 말할 수가 있어? 자랑이라도 한 거야? 제가 주먹으로 한 대 쥐어박았습니다. 네. 어떻게 민수 아내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강우석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잠시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제 편인가 보다. 그런데 강우석 씨가 말을 이었어요. 사실 재수 씨를 처음 본 순간 반한 건 저였어요. 뭐라고요? 15년 동안 짝사랑한 건 저예요. 진혁이는 나중에 마음이 생긴 거고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석 씨, 지금 무슨 말씀을? 지은 씨, 저는 진심이에요. 진혁이처럼 장난이 아니라고요. 강우석 씨가 내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당장 나가세요. 지금 당장. 지은 씨, 나가라고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강우석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카페에서 주저앉았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울음이 나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두 사람 다였어요. 두 사람 다 나를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동안 우리 집에 찾아온 것도, 준호를 챙겨준 것도 다 그런 의도였던 건가요? 민수 씨의 우정도, 의리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혜진 언니한테 말할까? 수경 언니한테도?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준호가 알게 되면 엄마가 아빠 친구 삼촌이랑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일주일 후 최진혁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재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수? 그게 실수로 일어나는 일인가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강우석 씨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재수 씨,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 다 똑같았습니다. 나는 두 사람의 연락처를 차단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카페 일에 집중했어요. 준호한테 더 잘해주려고 했고요. 엄마, 요즘 진혁 삼촌이랑 우석 삼촌 안 오네? 응. 삼촌들이 바쁘나 봐. 전에는 자주 왔잖아. 그냥 바쁜 거야, 준호야.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혜진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이번 명절에 우리 집에서 모이자. 언니, 저는 그냥 조용히 지낼게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요. 그래, 알았어. 그래도 생각 바뀌면 언제든지 와.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어요. 혜진 언니, 수경 언니, 두 분 다 정말 좋은 사람들인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니들한테 너무 미안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최진혁 씨가 찾아왔어요. 재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만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최진혁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나는 고민 중이에요. 혜진 언니한테 말할까요? 수경 언니한테도? 아니면 그냥 이대로 묻어둘까요? 최진혁 씨와 강우석 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카페도 잘 되고 있고요.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가끔 민수 씨 사진을 봅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진 속에서 민수 씨는 웃고 있어요. 그 웃음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날 밤이 후회되냐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나는 두 사람에게 배신당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한테.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최진혁 씨를 거절했더라면 어땠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두 사람을 멀리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준호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언젠가는 이 상처도 아물겠죠. 그렇게 믿으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혜진 언니한테, 수경 언니한테 말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혼자 안고 살까요? 저는 아직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나는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라는 것. 준호와 함께 내 꿈을 향해서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현재를 살면서요.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부끄럽고 아프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이야기.